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오전에 음성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뉴스를 살펴보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겁이 날 정도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지수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지난 금요일날도 하락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그리고 현재까지 확진 소식이 그치지 않으면서 지수가 상당히 크게 하락해 지금 현재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장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약 2% 넘는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네요. 네, 지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조금 찾아봤는데, 군대 내에서도 이제 2차 감염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군 장병이나 군인들 중에 감염된 사람이 아까 전에 11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차가 아니라 이제 내에서도 확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지금 확산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는 거의 대부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도 역시 현재까지 짓눌린 모습 보이면서 좋지 않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들려왔던 다른 소식들, 그리고 미국 증시와 국제 유가 등의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국 증시 넘어와 설명드릴게요. 일단 현재 지난 22일 한국 시간 토요일날 마감했던 미국 증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다우지수 전일 대비 0.78%, 나스닥 지수는 1.79% 급락세 마감을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중국이 현재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물류 차단 그리고 조업재개 지연 등이 일어나면서 1, 2월 수출입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월 첫째, 둘째 주간, 이 2주간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92% 급감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중국은 지난주 3차례 이 확진 소식, 그리고 확진에 대한 환자 기준을 바꾸면서 지금 어제까지 제가 들려왔던 소식에 의하면 중국 베이징에는 일단 확진 소식이 없다고 들렸는데, 여전히 신빙성에는 많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곤 있으나 제가 언급해 드렸던 대로 지금 중국의 조금 정보 자체가 좀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고지고대로 좀 믿기는 어렵지만, 일단 현재 화웨이, 애플 등의 대규모 이 전자 또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생산이라든지 부품 생산, 또 그 생산 공장 라인이 중국을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세계적인 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반기 좀 더 이어진다면 지금 올해까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 주가 지수 역시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올해 2월 현재 미국 제조업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 추정치가 50.8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 1월 전월 51.9에 비해 하락하고 있고요.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3월이 되죠. 3월 이후에 이 PMI가 매겨질 텐데,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도 최근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지금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어요. 전일 대비 0.92% 하락한 배럴당 53.38달러에 마감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한때 49달러까지 배럴당 하락했던 국제유가,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가 생산량을 줄이면서 좀 주가를 좀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오펙의 이 당초 일평균 60만 배럴 정도 감산을 시도하던 이에 반대하는 러시아가 감산량을 줄일 것으로 지금 줄이면 좋겠다라는 식의 지금 의견을 보이면서 국제유가 하락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한국 내에서도 지금 주유소의 기름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생산과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아무래도 지금 수요 자체가 많이 줄면서 한국 내에서의 기름값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 증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57.65포인트 2.61%의 상당히 큰 하락세로 2106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14.4포인트 2.16% 급락한 653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조금 지났는데 외국인이 벌써 3,351억 상당히 큰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1,923억 매수, 개인 1,408억 매수로 기관이 이 하락폭을 조금 메꾸는 모습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더 이상 주가 하락하고 있지 않는데요. 2100선 제가 이거 지수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지금 상태에선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공비행으로 횡보하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이 857억 매수, 기관 40억 매수하면서 개인만이 798억 매도하는 조금 평상시와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수 하락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매도, 개인의 매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코스닥은 이와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재 특징입니다. 하지만 두 시장 모두 현재 상승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급 탑픽 종목에 비교적 많은 종목 올라왔습니다. 6종목 올라왔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리버리가 첫 번째 수급 탑픽 종목 올랐습니다. 주가는 지금 하락 중이에요. 전거래일 대비 4.3%가량 하락해서 77,700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지난 2월 20일 목요일날 24% 가까운 급등, 또 지난주 21일 금요일에는 또 9.2%가량 또 하락하면서 변동성 심한 모습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셀리버리 관련해서 오늘은 뭐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없고요. 그때 목요일날 급등했던 이유가 이 기사였는데 제가 잠시만요. 가장 최근 이슈는 일단 이거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이슈로 지난주에도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거 중증 폐혈증 치료제, 일단 가장 최근 이슈입니다. ICP-NI에 대한 임상자문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제가 들려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 소식이 있었죠. 증권사 리포트 상당히 제가 참고삼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목요일날 9시 4분에 수급 탑픽 종목 선정된 이유는 상당히 큰 상승세 그때 보였었습니다. 플랫폼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 증권사 리포트 한번 올라가면서 상당히 큰 그때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 외에는 별다른 이슈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창해 에탄올 올라왔습니다. 손소독제 관련주로 지난주 5거래일간 무려 64.6%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던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거래일, 2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장 초반 하락세 출발했다가 또 10시 가깝게는 좀 상승 전환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약 5.4% 하락해서 28,000원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은 셀리버리보다 지금 더 큰 상황이니까요.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국일제지 올라왔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해서요. 현재 5,540원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2월 21일 금요일날 8.4%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상승세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로 있는 국일그래핀이 성남에 공장 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 때문에 8.4%가량 상승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10거래일 기준 외국인이 9일 연속 매도 중이고요. 최근 20거래일 중은 8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좋았던 모습이에요. 10거래일 중 최근 5일 매수, 20거래일 중 8일 매수로 외국인보다는 조금 좋은 상황인데, 여전히 이 국일제지 제가 방금 올려드린 수급 차트 보시면 개인 매수가 상당히 좋아서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린 포장 같이 이 종이 관련 주들, 포장재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외출을 꺼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택배를 이제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거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이 관련 종목에 속해 있지만
최근 이슈는 종이보다는 그래핀, 자회사 그래핀 기술, 국일 그래핀에 관련한 소식으로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이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제지보다는 그래핀 기술 쪽에 뉴스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PNT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테슬라의 상승세로 인해서 같이 움직임을 모습에 같은 움직임을 보통 보이는 종목이죠. 지난 2월 21일 금요일날 7.6% 하락, 또 목요일날 20일에는 또 9.17%, 좀 변동성이 다소 큰 모습을 지난주에 보였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약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로 11,650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차전지 관련주로 테슬라의 미국 테슬라주의 급등세가 있으면 같이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10거래일 중 7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7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고요. 20일 거래일 동안 단 2일 매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네요. 다섯 번째 종목 네페스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요. 전일 대비 현재는 보합세 나타내면서 39,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수요일이었죠. 11.4%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자회사 네페스아크가 산업은행에 150억을 지원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고요. 오늘은 현재까지 별다른 이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주 현재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네페스도 일단은 장 초반 하락세 출발해서 현재는 그래도 보합세까지 올라와 있지만 별다른 상승 이슈는 이후에 보이고 있지 않고요.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기술주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승세가 좋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페스는 최근 10거래일 중 기관이 9일 매수로 상당히 좋았고요. 반면 외국인 최근 10거래일 중 4일, 20거래일 중 9일 매수하고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던 종목 네오위즈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현재 3.8%가량 주가 상승해서 18,800원 기록 중인 종목이고요. 게임 관련 업종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최근의 이슈는 지난 2월 19일 날 있었던 스컬 2D 게임 업체 스컬에 대한 스팀 플랫폼에서 얼리 액세스 버전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가장 최근 이슈였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소식도 제가 방송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올라왔던 기사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게임 관련주들도 지금 대부분 좋지가 않은데 일단 조금 흐름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수급 토픽 종목 올라왔고요. 이제 수급 우수 메뉴 넘어가서 현재까지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민망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와 있는 종목의 대부분이 주가가 하락 중인 종목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1위에 속해 있는 건 PNT,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토픽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그래도 1.3% 조금 소폭 더 상승해서 11,700원을 기록 중이나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올라와 있는 종목이 한국알콜입니다. 역시 손소독제 관련주로 지난 2월 20일과 21일 거의 상한가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9시 반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으로 전일 대비 5.5%가량 주가 상승해 15,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올려드린 한국알콜 보시면 지난 5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65%의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인데 보시면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하루 매수에 그치면서 수익 실현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니까요. 좀 거래하시는 데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폐렴 관련 종목이 왜 하락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할 것 같진 않은데요. 변동성이 현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을 언제 하시냐에 따라 또 수익을 내실 수도 반대로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손소독주라든지 폐렴 마스크 관련주 50, 파루, 또 모나리자 등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 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엔 좀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외의 종목들은 제가 따로 언급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네요. 근데 13위에 올라있는 키이스트 제가 말씀을 아까 전에 드렸는데요. 한번 그래도 상승세 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는 한 11%가량 상승했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약 4.7%가량 상승해서 3,735원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번 벌써 2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BTS 방탄소년단 지난주 21일 금요일날 전세계적으로 앨범 발매하면서 지금 출시했다는 소식 드렸고요. 키이스트 같은 DPC라든지 또 뭐 초록뱀 미디어 등등의 관련 종목들이 일단 좀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키이스트가 현재까지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난 21일 발매를 출시했을 때는 7.4%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일단 이를 만회하는 조금 상승세 나와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지금 제가 뭐 언급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 관련 종목들 대부분 좋지 않죠. 대부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저가 항공들 제가 좋지 않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에어부산이 현재 수급 우수 메뉴 15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볼게요. 전거래일 대비 현재 주가 2.74% 하락 중인 종목이고 4,255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산 소식에 의해 사람들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들을 찾지 않기 때문에, 또 항공주들 관련 지금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 목적으로 갔던 한국인 분들 180여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입국을 거부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렸죠.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또 일본도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강화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뭐 이런 추세에 지금 또 더군다나 한국 내에서도 여행 또는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최근 지금 에어부산 수급 차트를 제가 올려봐 드렸는데 벌써 2월 7일이죠. 금요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12거래일 연속 주가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했다는 점은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데요. 외국인 역시 최근 11거래일 중 단 3일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일 매수, 그것도 상당히 적은 매수량을 보이면서 주가 연이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주 대부분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나마 뭐 좋았던 게 경영 분쟁 소식이 있던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수급 우수라고 사실 메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에이프로젠제약 한번 볼게요.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라서 제가 수급 우수 메뉴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에이프로젠제약 지금 전거래일 대비 약 11% 급등하고 있고요. 1,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과 2월 21일 약 4%가량 조금 하락했던 모습인데, 오늘 현재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요. 거래하시는 데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승세는 지금 어떤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2월 21일 금요일날 발표했던 에이프로젠 작년 4분기 실적 관련 소식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영업이익이 4천만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88% 상당히 큰 감소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매출액은 반면 14% 늘어서 148억을 기록했다는 제가 작년 4분기 에이프로젠 제약 관련 실적 소식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다행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소식이 있지만, 영업이익이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편이라는 제가 기사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므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지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큰 하락세는 현재까지는 있지 않은데, 현재 코스피 지수 2100 이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100선도 현재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급 현황 메뉴로 넘어가서 현재 쌍끌이 매수와 쌍끌이 매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쌍끌이 매수 종목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PNT, 메지온, 네페스, 현대해상, 네오위즈, 코나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종목에 비교적 많이 들어와 있고요. 메지온은 현재
지수 하락세에 불구하고 쌍끌이 매수가 늘사랑님 7번째 사망자 발생했다는 소식 감사합니다.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네요. 이번에도 청도 대남병원인가요? 최근 사망자가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쉽게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리고 있네요. 일단 매지온 한번 쌍끌이 매수 종목에 올라와서 한번 볼게요. 별다른 이슈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는데 일단 주가도 4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전일 대비 현재 3.47% 하락해서 14만 1,800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제가 별다른 이슈가 있는지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최근 이슈 유대나필 관련 소식이 있었었죠. 제가 2월 17일 지난주 월요일날 있었던 이 기사, 박동현 매지온 회장의 기사 있었는데 대남병원 맞네요. 지금 여기에 관련한 박동현 매지온 회장 관련 인터뷰 한번 올려봐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상승 이슈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아마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의 물론 상태가 각각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또 그리고 정신병동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보통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전염병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 즉 격리 자체를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아마 병원 전체를 지금 이제 격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연이어 사망 소식이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청도 대남병원 쪽이라는 게 다소 아쉬운 상황이네요. 앞으로 사망자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 제 바람과는 반대로 계속 늘 수도 있다는 좀 소식이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뭐 말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다른 종목 볼게요. 현대해상이 오늘 좀 좋죠. 전거래일 대비 현재 2%가량 상승해서 22,4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제가 지금 수급 차트 올려봐드리면 지난주 동안에는 변동성 크게 없었고 그래도 1.7%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요. 오늘 상승세가 조금 좋아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험 관련주들도 지금 대부분 좀 좋지 않은데 현대해상 제가 보면 지난 21일 금요일날 작년 실적 발표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실적 관련해서 아마 주가 상승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올려드렸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66억가량으로 나타나서 전년 동기 대비 153.3% 큰 증가세 보였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약 3조 4,800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5.2%,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142억을 기록해서 786% 급등했다는 종목으로 현대해상 말씀드립니다. 좋은 실적 바탕으로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쌍끌이 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뭐 지수가 하락하니까 상당히 많은 쌍끌이 매도 종목이 나오고 있네요. 서울반도체, 현대글로비스, 한국콜마, 현대건설, 신풍제약, GS건설, 대림산업, 우리금융지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농심 CGN, 카카오, 삼성 SDS, 포스코 호텔신라, KB금융,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특별히 뭐 지금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리아 관련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력을 준다는 소식 때문에 지난주에는 상당히 좋은 상승세 나타냈던 종목이고요. 작년 제가 방금 올려드린 건 이 신풍제약인데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약 6% 조금 못 미친 상승세로 9,530원에 있습니다. 변동성 상당히 큰 종목이니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일단 쌍끌이 매도로 나와 있고요. 그래도 다른 쌍끌이 매도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있죠. 그리고 비슷한 종목은 일단 CGN 나와 있습니다. CGN 장 초반 상승세가 상당히 컸는데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5.71% 그래도 비교적 좋은 상황인데요. 4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34,3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올려드린 CGN 수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최근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키트 관련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 이 진단키트 관련 기사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지금 올라온 게 2월 19일자 지난주 수요일날 관련 소식인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진단시약의 공급 개시한다는 소식 때문에 한번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으로 이후 변동성 상당히 큰 상황으로 폐렴 관련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지금 뭐 대부분 다 하락세가 크죠.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해 지금 현재 미국과의 군사 협정비에 계속되는 지금 마찰 소식 때문에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슈 나오면서 아까 전에는 10%가량 하락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8.2% 하락해서 29,650원이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지난주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점이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중국 소비주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은 일단 여행, 관광, 호텔 관광, 호텔 레저, 또 백화점 및 상점들 업종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일단 드렸지만 지금 신세계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 뭐 휴점을 이미 했거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세계 강남점 등의 영업 지금 일시 중지 소식도 드렸죠. 이러면서 호텔신라 역시 마찬가지로 면세점 그리고 호텔 관광주에 속해 있는데 오늘 상당히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방금 올려드린 호텔신라 수급 차트를 보시면 전거래일 대비해 5.5% 큰 하락세로 현재 84,000원 나타내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지금 방금 올려드린 제가 호텔신라 수급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파란색, 즉 매도로만이 나오고 있는 반면 개인만이 최근 매수를 늘리고 있는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 그래도 그 전에는 조금 좋았는데 지난주 이제 코로나 확진 소식이 연이어 크게 나오면서 호텔신라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 이슈로는 오늘 21일자 기업 공시 하나 있었는데 지금 하락세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한국 전통 호텔 부대시설 2,318억 투자한다는 소식이 일단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호텔 레저 등의 관광주들도 대부분 좋지 않은데 대장주 호텔신라가 큰 급락세 나타낸다는 소식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건설주,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기가 좋으면 비교적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만 좋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세를 나타낸다는 종목으로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 화학, 건설, 또 조선, 도로철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이런 조금 비교적 무거운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 2주 전쯤이었나요? 그때 한번 의외로 경기 민감주를 제가 상승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의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좋지 않다는 소식으로 오늘 이 경기 민감주 특히 건설주 관련한 종목들이 쌍끌이 매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 또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아까에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포스코, 이 철강산업도 현재 대장주인데 전일 대비 현재 4% 큰 급락세로 203,500원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최근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벌써 몇 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에도 제가 증권사 리포트 올려드렸는데 지금 어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만 포스텍 즉 포항공대에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휴교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들렸었고요. 이 가까운 포스코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못해도 1분기, 길어지면 2분기까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현재 전일 대비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좋지 않죠. KB금융 전거래일 대비 현재 4.13% 하루 안에 이렇게 큰 급락세를 나타내는 것도 좀 드물게 보이는데요. 39,450원 나타내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사실 좋은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언급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주목이 되지 않는 노출이 좀 덜한 종목들 중에
폐렴으로 인해서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면 지금 뭐 대부분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제가 수급을 보고 있는데 기관이 2월 13일 목요일부터 지금 어제 21일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 최근 2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나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금요일까지 12거래일 중 단 2일 매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 기관도 최근 20거래일 중 단 4일 매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종별 수급으로 이제 넘어가서 현재 어떤 업종에 상승 종목이 많고 반대로 하락 업종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상승 업종이 많다는 업종은 지금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지금 좋은 업종이 포장재.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택배가 이제 그 외출을 꺼리시면서 인터넷 또 전화 택배를 이용한 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배를 늘린다는 지금 이런 기대감에 포장재가 그래도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에 속해 있는 항공 화물 운송 물류 종목이 좀 선전 중입니다. 뭐 이외 업종은 지금 뭐 대부분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 관련주들입니다. 뭐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에 제가 어제 뉴스를 봤었는데 뭐 대구 폐렴이라든지 대구 코로나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침묵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지금 이 대구 뭐 이 경북 일대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의 소식에 의하면 지금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사재기가 뭐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뭐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오늘 아까 전에까지만 해도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 풀무원 이런 좀 비교적 간편식품들이나 일회용 식품을 많이 파는 회사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있었죠. 농심은 뭐 라면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기생충 관련주의 대표 수혜주, 일본이나 이런 지금 해외에서 짜파구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만 국한되어 봤을 때에도 라면 같은 이런 생필품, 또 사조 오양인가요? 뭐 참치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식품들의 지금 상승 종목이 나타나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GF 리테일 같이 일단 편의점 관련주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 쇼핑이라든지 이런 대형마트에 지금 출입을 많이 꺼리시는 반면에 이 집에서 가까운 이런 어떤 편의점 그리고 슈퍼마켓 이런 곳에 또 매출이 늘 것이라는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 등의 편의점 관련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것도, 이 식품주의 그나마 강세가 다른 종목에 비해, 업종에 비해 조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언급해 보아드립니다. 이외 업종들은 뭐 대다수 지금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아까에도 언급드렸듯이 뭐 화장품, 호텔 레저, 또 뭐 섬유의복, 또 항공, 여행 관련한 중국 소비주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주는 물론이고요. 뭐 석유, 가스, 뭐 지금 전 종목 하락 중이고, 경기민감주,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좋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언급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울 상황이네요. 지금 코스피 지수 이제 210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1200원 이상 또 10원 이상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 게 금요일이었는데, 벌써 6.6원 올라가서 1218.1원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상당히 큰 상승세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 금리 관련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지금 제가 기준금리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네요.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조금 기대감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뉴스를 봤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의 발언으로는 뭐 일단 경제적인 이슈도 봐야 되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제가
뉴스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은행 관련주들은 요것도 한번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큰 흐름으로 전환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대장주 3.1%가량 하락해서 10만원 아래로 다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99,800원. 삼성전자 역시 2.7% 하락해서 57,600원 나타내면서 지금 2100선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 연이어 언급드렸는데 상당히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시도 증시지만 지금 문제는 건강이 더 한 것 같습니다. 듣는 청취자분들 건강 특히 유의하시고요.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지 못했던 종목이나 업종의 특징들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